안녕하세요. 농지 오케이 윤생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월요일에 올렸던 글 작용하고 있지 않는 농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금 폭탄, 또 농지법 개정으로 인한 처벌 강화하는 그런 그 법이 지난 23일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시행 공포되는가 하고 지켜봤습니다만은 아직은 공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곧 저거 되고 결국은 바로 시행하는 것이 있고 9개월 후에 시행하는 것이 있고 1년 후에 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이것과 더불어 세법의 경우에는 현재 발의만 되어 있고 통과가 안 된 것이 있고 또 어제 나온 2021년 세법 개정안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농지나 부동산과 관련된 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이 의원 입법으로다가 발의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에는 그 정부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진행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봄 내내 그 투기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농지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대비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다 된 다음에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다 된 다음에 한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미리 좀, 일부는 예측을 하면서 일부는 또 개정된 걸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촌작용을 하는 농지나 당분간 팔 생각이 없으면서 작용하고 있는 농지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지금처럼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작용하고 있지 않는 농지나 특히 이제 앞으로 2, 3년 또 좀 꼭 길게 봐도 한 5년 이내에 팔고자 하는 농지다. 그렇다면은 지금 대비를 좀 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물론 제촌작용하는 농지를 한 5년 이내에 판다.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세금 폭탄이 세법 개정이 이미 발의돼서 예고돼 있고 또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서 처벌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에 대충 관리만 하고 있어도 되던 것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우선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농사를 직접 짓지 못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고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또 그동안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허용되어 왔고 실제로 뭐 주인이 농사를 짓는 것으로 되든 아니면 처분 명령이나 이런 대상에서 빠지든 해서 많이 저거 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좀 그것이 힘들게 되었다. 왜냐하면 농지법 처벌 조항이 강화되면서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그동안에 크게 두 차례 있었습니다. 농지법 개정 당시에 한 번 있었고 직불금 시행 당시에 이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일부 소유주들이 직접 작용을 하겠다고 하면서 임대차를 끊어내거나 또는 임대차를 하지 않고 직접 작용을 하면서 농지를 대충 관리하는 바람에 주변에 피해가 많기도 했고 특히 우리 그 영세한 농업인들이 임차 농지를 얻지 못해 가지고 제대로 농가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 영세 농뿐이냐? 아닙니다. 실제
농사를 짓는 대농이라 그러죠. 농기계를 많이 가지고 임차농을 많이 하는 분들도 큰 타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한 2-3 년씩 지나고 나서 보니까 피해는 임차농들한테 오더라. 그래서 크게 문제 삼지를 않고 그때그때 잠시 혼란을 줬고 그다음에 넘어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의 경우도 당분간은 아마도 이런 혼란 시기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 통과가 걸려서 어쨌든 간에 당분간 한 1-2 년, 조금 길으면 2-3 년 정도는 이런 혼란이 한번 올 것 같다. 예, 그래서 개정된 법에서 조심해야 되고 대응해야 될 것들을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농지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인 간의 임대차를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인 간의 임대차를 하면서 뭐 작용하는 것으로 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농지법에 의한 처분 명령이 되고 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5%또 감정평가의 25%를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고 또 그동안에는 대략 그 1년에 한 번 9월 달부터 11월까지 정기조사 또 수시조사가 좀 있었지만은 농사를 짓고 있으면 어느 정도 넘어가던 것이 이번에 농지법이 개정되면서는 농지관리위원이라는 제도가 다시 부활이 되었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또 불법 행위로 적어되면 바로 처분 명령을 받게 되는 이런 거의 뭐 그냥 1년 수시 단속 기간이다 이렇게 볼 정도로 좀 어려워졌다. 그다음에 현재 이제 농사를 주고 있는 경우에 임대차 부분을 잘 정리해야 될 부분이 현재 임대차를 하고 있는 부분이나 또 향후에도 임대차를 하고 있는 분이 마음만 먹고 신고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임대차를 계속 작용을 하는 거나 농지은행 임대차를 계속 회방을 놓거나 뭐 다년생 작물 같은 걸 심고 못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 꼼짝없이 그 소유자가 당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은 못 드리겠고 대충 이런 것들이 있어서 소유주들이 그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이다. 특히 임차인하고의 관계에서 좀 유하게 또 조금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이렇게 잘 협상을 해서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벌써 나타나고 있는 것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임차료를 잘 주지 않는다거나 또 임차인들이 지금 다년생 작물을 심어 놓고서 나 계속 임대차를 하겠다고 한다거나 이런 일이 이미 벌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2번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지식인에서 질문하는 것도 그렇고 현장에 나가서 보다 나면 갑자기 밭작물에서 다년생 작물을 심어 놓는 경우들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셨으면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 음,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2-3년 동안 그러니까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웬만하면 지금 내가 작용이 불가하다고 하면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직접 작용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농지은행에 위탁을 해보자. 그리고 농지가 많으신 분이라면 자기가 작용이 가능한 한 1000제곱미터 정도 또 작용도 가능하고 또 나중에 추가로 농지로 투자할 수 있고 농업인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작용하면서 조합원의 혜택도 누려보는 그런 기회로 잘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농지를 관리하면서 내가 농사 짓는 기술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습득을 하고 그리고 가다가 좋은 농지가 나오면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가급적 나머지 땅들은
농지은행에 위탁을 해서 사업용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소나기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폭풍우나 소나기는 잘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이지만 잘 피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고, 이 한바탕 휩쓸고 나간 후에 내가 살아남아서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앞으로 투자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번에 주말체험 영농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은 아예 구입을 못하게 했고, 그 예지역이라 하더라도 이미 그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비사업용 토지로 가게 됩니다. 주말체험용농은. 이렇게 되니까 가급적 본인이 무조건 본인이 작용을 하셔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사업용으로 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주말체험용 농지로 그동안에 많이들 투자하셨던 분들이 매물이 많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출회를 해야 한다면 올해 안에 하시라. 이거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간단히 이 정도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또 투자 방법을 생각해 보셔라. 그 다음에 지금 농작물을 임차를 주신 분들은 공연히 임차인의 심기를 건드리진 마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분들하고 잘 타협을 하면서 종교를 하고 작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하고 잘 타협을 해서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대차를 하도록 함께 농지은행의 문을 두드리시면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분란 일으키지 마시고 농지은행에 위탁해서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현재 임대차를 깨고서 작용을 하거나 하는 것들을 충분하게 그분들에게 보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운하지 않게 하면서 잘 진행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럴 적에 제발 좀 법 따지지 좀 마시고, 법이 우선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소유주들은 어쨌든 간에 이런 할 적에 그분들이 거기서 농사 짓고 있는 분들이 회방을 놓으려고 그러거나 그러면 어차피 거기는 그 지역 주민들이십니다. 그래서 내 편은 없으니까 잘 협상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제촌작용을 하고 있는 농지 소유자는 계속해서 제촌작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작용을 하고 있는 소유자라면 장기적으로 그냥 지금처럼 작용하면서 보유하고 갈 것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몇 년 안에 단기간에 매도 계획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비사업용 토지가 되니, 현재도 비사업용이지만 비사업용 토지가 되니까 금년도에 장기 보유 공제가 되고 세율도 낮을 때 매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이후를 넘겨서 매도하게 되면 굉장히 불리하다, 그 얘기는 다시 한번 드리고, 만약에 그렇게 될 때는 8년 이상 농지은행에 위탁을 한 후에 사업용으로 매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기냐 장기냐에 따라서 그 투자 방법을 달리 하셔야 되고 보유 관리 방법을 달리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제촌도 못하고 작용도 못하고 있는 농지 소유자라고 하면 단기간에 매도를 그러니까 4년 5년 안에 매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웬만하면 금년 안에 매도하셔라.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고 또 앞에 그 유튜브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계속 갈 거라 그러면 농지은행에 위탁을 해서 가급적 8년 이상 위탁을 해가지고 사업용으로 만든 다음에 매도를 하는 방법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경작자한테든 농지관리위원한테는 주변 사람으로부터는 그 어떠한 것에도 농지법, 그 무서운 농지법에서도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사업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유 농지를 전부 위탁하는 것은 내가 추후에 농지를 추가로 구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농업인용 농지 1000제곱미터 정도가 되는 농업인용 농지는 반드시 작용을 하시고 그 나머지를 위탁을 하는 방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지 소유자라면 무조건 저는 제촌 작용을 충족할 수 있으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농사를 지을 적에 그 농사에서 농사 수익으로 초점을 맞추지 절대 마시라. 그 다음에 농업인용 농지를 할 적에도 농사 수익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내가 농업인을 유지하고 추가적인 토지 투자, 농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데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농지는 농업인, 그러니까 내가 농지 투자를 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 근거 자료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다가 현재 농지를 가지신 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지난 7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올해는 농지 이용 실태 일제 조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더더군다나 관해지주하고 그다음에 10년 이내에 그 취득하신 농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본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여기에 해당하는 분이시라면은 지금이라도 농경지에 나가서 농경지를 좀 깨끗하게 관리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농사를 짓는구나, 또 본인이 가서 이렇게 잘 하셔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작용을 하는 걸로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작용하는 걸로, 또 임차인과 지금 하면서 작용을 하는 걸로 하고 있다면은 그분들과의 관계도 잘 하시고, 또 내가 작용을 하고 있든 뭐 어떻게 관리를 하든 그 이장님이나 그 주변 분들하고도 잘 유대를 강화하시면서 작용하는 걸로 관리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하고, 그 다음에 현재 그 임차를 주고 있다면 농지은행에, 현재도 임차를 주고 있다면 임차인과 그 소유자와 같이 농지은행에 구비서류 가지고 가서 임대차를 하시면 됩니다. 위탁과 수탁이라는 임대차를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완전히 농지법에서 뭐 합법은 아니지만 허용된 범위 내에서 농지를 보유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폭풍우 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폭풍우는 피하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 이럴 때에 휩쓸리면 그동안 공들여 투자한 것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 내 자산을 지키고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폭풍우가 지나고 난 후에 오히려 풍성한 가을 맞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뭐 남들이 다 쓸고 간 뒤에서도 오히려 거기에서 다른 거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대박을 낼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오늘은 지금 세법, 또 농지법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되면서 또 농지 이용 실태 조사라는 걸 하면서 지금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부동산 투기 대책, 또 농지법과 세법의 개정 내지는 개정 지금 발의된 안, 이런 거를 가지고 현재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앞으로 농지에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단 8월 21일 날
추후에 공지를 카페에서 해 드릴 겁니다. 8월 21일 날 4시간 동안 강의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관심 있게 그런 데 오셔서 내가 어떻게 농지를 관리해야 되는지도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